안녕하세요. 저는 테스트큐브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TJ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디지털 SAT 수학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지금부터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의 정보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점수대에 따라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지와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 데이터를 삼아 만든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거는 디지털 SAT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볼수록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거는 모든 학생들은 하나의 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기울기가 가팔라서 배우는 폭이 빠르거나 어떤 학생들은 기울기가 그만큼 가파르진 않아서 배우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시작하는 지점도 학생들마다 제각각이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결국에는 점수는 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SAT 디지털 수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틀리는 걸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점대, 600점대, 700점대를 기준으로 나눠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00점대의 경우 학생들이라면은 실제로 SAT에서 물어보는 다양한 토픽들과 서브젝트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SAT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유형과 토픽들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500점대라면은 토픽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점대의 경우에는 이 토픽들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 있지만 SAT가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즉,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700점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응용도 할 수 있고 풀어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SAT가 유난히 조금 까다롭게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문제를 헷갈리게 내는 경우에 있어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번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킬러 문제들 때문에 점수가 까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껴왔던 3스텝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적어도 3개의 테스트를 시간을 맞춰서 한번 풀어보자. 두 번째 스텝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고 부족한지를 정확히 진단을 해보자. 네, 세 번째 스텝의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유형들이나 내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스텝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이클 같은데요. 첫 번째 스텝부터 어떤 부분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3개의 테스트랑 그리고 시간을 재는 겁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이유는 두 번째 스텝이랑 되게 연관이 깊은데요.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두 번째 스텝인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SAT가 어떤 느낌인지를 받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내가 운 좋게 맞췄거나 실수로 틀렸던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 세 번째 테스트가 돼서야 결국에는 데이터가 쌓여서 내가 정말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강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면 반복 연습인데요. 사실 수학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많이 풀어볼수록 점수가 늘게 됩니다. 특히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풀어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가 확실하게 빨리 오를 수가 있으니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는 3T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T가 time, 시간, 두 번째 T가 topic, 주제, 그리고 세 번째 T가 thoughtlessness, 덤벙거리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T, time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너무 꼼꼼하게 읽거나 너무 대충 읽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거나 시간이 너무 적게 남는 경우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얘기했던 시간을 측정을 해보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주제인데요. 내가 정확히 이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주제에 관련해서는 내가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저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덤벙거리는 행위입니다. 사실 SAT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꼬아서 일부러 학생들을 틀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읽지 않거나 조금만 한 단어라도 잘못 읽게 되면은
문제의 뜻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학생들이 독해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틀리고 결국에는 되게 아쉽게 점수가 많이 깎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3스텝 프로세스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한 번 사이클이 끝나면은 어느 정도 학생들의 수준과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에 따라 이 사이클을 얼만큼 반복할 건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질의 문제들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정확히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세 번째, 실제 시험과도 같은 느낌으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희 테스트큐브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 원 풀 테스트를 무료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공부의 근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테스트큐브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